자, 그러면 안경 배울이 자, 어떤 데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광학적 부등상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교정을 할 때 안경 배열인 감마를 이게 조정을 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광학적 부등상시라고 하는 것은 광학적으로 같지 않은 상을 갖고 있는 안광학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완하고 좌완하고 굴절력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서로 같은 상태로 광학적 굴절 이상이 발생했다면 동일 렌즈를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분명히 다른 굴절력을 갖고 교정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필드에서 하는 말이 그냥 짝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하고 왼쪽이 서로 다른 시력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렌즈도 다를 것이고, 자, 렌즈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안경 배율에서 쉐입 팩터도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굴절력 개수도 리플렉티브 팩터인 경우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율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우완인 경우하고 좌완인 경우하고 상의 크기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죠? 상의 크기가 다른데 다른 정보들이 신뢰에서 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발생되는 게 어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안정 피로들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국은 이게 프리즘에 의해서 이제 안정 피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상의 크기가 서로 각각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아주 작은 양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작은 양일 수 있겠지만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건 분명히 왼쪽에서 들어온 정보하고 오른쪽에 있는 정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이냐. 물론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정보들을 이제 신뢰해서 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 물체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지요. 경험적인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정도의 크기는 오른쪽에서 인지하는 것하고 왼쪽에서 인지하는 것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구나, 또 어떤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큰 거구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의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그 물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분명히 이 다른 굴절력을 갖고 있는 교정 렌즈를 갖고 해주게 되면 분명히 우완하고 좌완인 경우에 다른 정보들로서 우리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 전달이 신에서 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등상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굴절력이 많이 이제 약하게 된 상태라면 임의적으로 이제 상의 크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경우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정을 잘 해주었고 양아치도 다 봤는데 그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안경 배울, 즉 조정을 조금 통해서 안경 배울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 두께를, 굴절률을 좀 큰 걸 쓴다거나 아니면 중심 두께가 다른 렌즈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이제 디옵터를 높이거나 낮추거나를 통해서 안경 배율을 서로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해주게 되면 불편함이 적겠지요. 그죠? 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광학적 부등상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오른쪽하고 우완하고 좌완의 굴절력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굴절 부동,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표시하죠. 아이고. 자,
굴절 부동이 즉 짝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어나이소메트로피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안하고 우안이 서로 이제 굴절력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에 의한 광학적인 부등 상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도 이제 그 말로서 설명을 했지만 쉐입 팩터에서 아까 아이고 나 지웠네. 자, 쉐입 팩터를 보게 되면 한번 써봅시다. 쉐입 팩터라고 하는 것은 자, 1 마이너스 t 오브 n의 d1 플라임분의 1이죠. 그죠? 결국 여기서 n하고 d1은 고정인 컨스탄트, 상수일 것이고요. 상수가 될 것이고 결국 변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임의로 그러니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요게 되겠죠, 그죠? 결국 t가 될 것이다. 즉 쉐입 팩터에서 그래서 중심 두께를 t를 이제 높여주게 되면 즉 중심 두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적인 식이 요게 상수로 이제 표시하게 되면 결국 1-t분의 1의 형태가 되겠죠. fs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께가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두께가 커지게 되면 결국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SM은 결국은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FS는 커지게 될 것이고 이 FS가 커지게 되면 결국 그 감마 SM은 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안하고 우안인 경우에서 좌우 안경 배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바로 자 감마 SM이 즉 안경 배율이 적은 쪽 우리가 사실은 상이 선명하고 상이 크면 우리가 인지를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분해능하고 이제 관련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상이 선명하고 원래 크기보다 우리가 마이너스 렌즈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은 크기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선명하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인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마가 적은 쪽의 렌즈의 t를 두께를 증가시키고 그죠? 자, 그리고 감마 SM이 즉 안경 배율이 큰 쪽의 렌즈의 t를 감소시킨다. 자, 감마 SM이 큰 쪽이라고 하는 감마 SM이 크니까 여기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것도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너무 커서 해상도가 떨어지면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왜곡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선명함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게 되면 그죠?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교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광학적 부등 상식인 경우에 대해서는 중심 감마 SM이 적은 쪽에 t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감마 SM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아까 썼던 것처럼 감마 SM이라고 하는 게 바로 FS하고 FR이 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변수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이 내용이기 때문에 중심 두께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 SM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걸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큰 쪽에서는 T를 증가시켜야 되고, 다시 적은 쪽의 렌즈인 경우 T를 증가시켜야 되고, 큰 쪽인 경우에 T를 감소시켜야 된다. 왜 그렇지? 특별히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이 상의 크기를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판단도 여러분들이 직접 안경사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맞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상에서 사용을 할 때 좀 상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 또는 상의 크기를 작게 했을 때 이 시생활이 조금 편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처방을 해줄 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 감을 좀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550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두께에 따라서 이 감마 SM, 즉 안경 배율의 차이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가 있으니까 T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감을 느끼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감마 SM, 즉 안경 배율의 이 어떤 조견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해도 되긴 되지만 개념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예제도 한번 이거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광학적 부등 상식인 경우에 대해서도 안경 배율에 관계된 그 팩터들 중에 중심 두께에 관계된 부분들로서 우리가 처방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 그 안경 배율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나타냈었지. 이렇게 나타낸 것들에 대해서 그 변수들에서 한번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FS는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FR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LV의 D 플라임분의 1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 변수가 LV였었고, FR인 경우는 LV였었고, 그 다음에 FS인 경우에는 두께 T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LV하고 정점 간 거리하고 여기 있는 중심 두께와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약하게 써머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자,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하려면 여기서 감마 SM 크게 한다는 얘기는 선명하면서도 상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FR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FR인 경우에 대해서는 FR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R에서는 우리가 식이 LV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FS인 경우에 대해서는 두께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FR에서 그 감마 SM을 주도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정점과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플러스 렌즈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렌즈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는 정점 거리를 줄인다. 줄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서는 정점 거리는 늘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그 행위들을 자꾸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SM을 망막상에 선명하면서 크게 보이게 한다는 얘기는 이 안경 렌즈에서 변하는 게 바로 LV잖아요. 그죠? LV라고 하는 것은 입사동 또는 이제 그 각막의 정점에서부터 렌즈 뒷면까지의 거리인데 마이너스 렌즈, 근시를 교정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잘 안 보이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행위를. 안경을 이렇게 눈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바짝 당겨 쓰잖아요. 그죠? 자, 이 행위가 바로 감마 SM을 크게 하기 위해서 감마 SM을 크게 한다. 즉 상의 망막에 맺힌 상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돋보기를 착용하고 있는 그 노안인 경우 있죠.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님들 보면 안경을 쓸 때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안경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안경을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코 쪽으로 더 이제 멀게 하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점간 거리를 좀 길게 해준다는 얘기죠. 길게 해줌으로써 감마 SM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렌즈, 즉 근시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흐리게 보여.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이렇게 안경을 눈 쪽으로 이렇게 바짝 당겨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행위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신문이나 이런 거, 책이나 이런 걸 볼 때 잘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경을 코 쪽으로 더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보는 그 행위, 광경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감마 SM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리프렉티브 팩터에서 변수가 바로 LV이기 때문에 자, 그런 그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번째로 FS에서 쉐일 팩터에서는 자, 쉐일 팩터에서의 그 변수가 뭐였나요? 바로 중심 두께가 바로 주요 변수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FS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면 굴절력, 전면 굴절력을 즉 D1 플라임이죠, 그죠? D1 플라임을 크게 한다. 즉 비구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거의 비구면으로 이제 만들어준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심 두께 T를 어떻게 한다? T를 크게 한다. 두껍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굴절률은 바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재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 변수가 무슨 중심 두께 N, D1 플라임이지만 D1 플라임이나 N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처방을 이제 교정 렌즈를 찾는 순간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심 두께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같은 굴절력이지만 중심 두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 두께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T가 여기서처럼 T를 증가시키게 되면 감마 SM이 커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전면 굴절률 크게 한다거나 중심 두께를 두껍게 한다거나 굴절률 N이 작은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감마 SM이 이렇게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컨택트 렌즈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택트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의 감마 SM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일반화시켜서 보게 되면 T가 거의 제로가 되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께가 제로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물체가 있는 상측 초점거리까지 거리라든지 물체를 바라보는 물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T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거의 0으로 취급하고 하면 될 것 같고, L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LV는 제로가 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그 각막하고 컨택트 렌즈 뒷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아까 우리 LV에 대한 정의가 등가 광학계 등가 렌즈에서 사용했을 때 입사 동점에서부터의 그까지 거리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 3m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입사동에서부터 각막 정점까지가. 그래서 아무튼 거의 그 다른 거리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취급이 가능하다. 자, 이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결국 쉐일 팩터라든지 그다음에 리프렉티브 팩터가 1이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거의 1이다. 여기서 자, T가 그죠? T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FS도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FR인 경우에 대해서 LV라고 하는 게 그 제로이기 때문에 1분의 1이기 때문에 FR이든지 FS든지 간에 똑같이 1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감마 SM이라고 하는 것은 FS 곱하기 FR이기 때문에 결국
1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얘기는 결국 자, 난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죠? 그죠? 즉,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렇게 상의 크기가 바뀌지 않고 흐려졌다가 선명해졌다가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리 그 각막의 형태처럼 컨택트 렌즈가 붙어서 이렇게 구면을 이루고 있지만 상의 크기는 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변화가 없이 같다. 즉 난인 경우하고 그 컨택트를 착용했을 때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광학적 부등 상시인 경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배우게 되는 광학적 부등 사위, 즉 시선을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돌림으로써 발생하는 이 프리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 상의 크기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거의 없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 사실은 눈알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광학적인 어드밴티지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